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키워드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 같다.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작년도 11월 이후에 그 1월 첫째 주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니까 15주 동안에 한 번 빼고 14주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징주로는 이제 반도체주 올라갔고 빅테크 올라갔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. MSCI 한국 지수도 소폭 올라서 만약에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열린다면 뭐 아마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미증시는 다우는 좀 빠졌는데 일부 뭐 제약사라든가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밀려서 다우는 빠졌지만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S&P 500과 나스닥은 강했고요.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이틀 연속 1.5%대 강세를 보여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확산되는 이건 좀 긍정적인 현상이죠.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단으로 보면 뭐 메타가 워낙 단계에 이제 급등했으니까 어쨌든 메타 빼놓고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.5% 올라갔고 아마존이 2.7, 엔비디아가 3.6인데 아마존하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차이가 한 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조만간 두 종목의 시총 순위가 좀 뒤집어질 것 같다. 오늘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그리고 알파벳을 공통으로 묶으면 클라우드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클라우드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뭐 관련된 종목이 20%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가 관련된 사업부를 뭐 만들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또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재료는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미국 전체 그 CPI를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11월 수치는 0.1에서 0.16으로 수정이 됐고요. 그런데 12월 수치가 원래 0.3이었는데 0.23으로 수정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그 0.31에서 0.28로 수정됐는데 그래서 뭐 그 기사상으로는 근원은 12월에 0.3, 0.3 동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0.31에서 0.28로 수정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 4분기에 전월비로 0.3% 넘긴 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연준이 3월에 금리 내릴 리는 없고 5월도 아리까리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내 금리는 내릴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주들의 강세. 엔비디아가 오늘 3.6%나 올라가면서 종가가 722달러, 완전히 70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한 게 됐죠. 재료가 된 건 그 맞춤형 AI 칩 시장을 공략한다고 한다더라. 뭐 클라우드, 자동차, 게임 여기에 이제 맞춰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부를 구축을 했다더라.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에 좀 강한 물론 이제 관련된 기업 하나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슈가 좀 제기가 됐고요. 그리고 아마존도 오늘 2.7% 올라가는데 두 종목의 시총 차이가 거의 없어요. 그 이제 장중에는 거의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닌가?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?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빅테크가 강하잖아요. 설문을 했대요. JP모건에서 이 기업들이 지수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략적으로 56%, 44% 이런 차이로 지수보다 계속 얘들이 더 강할 것 같다.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44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빅 세븐으로 물어봐서 그래요. 저 안에 이제 한참 부진했던 테슬라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최근에 부진하잖아요.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. 근데 아마 빅4로 줄여서 보면은 아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. 근데 어쨌든 테슬라도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한 번도 4일 연속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번 주 4일 연속에도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강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, 장비주 램 리서치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911달러까지 올라갔고요. 근데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두네요. 그러니까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거는 대체로 보면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.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
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점진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이제 좀 붙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. 근데 장중에 되게 다이나믹했어요. 물가 수정치 나오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복원했거든요. 로리 로건이 금리 인하 지금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등 최근에 연준 인사들 발언은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는 약간 금리가 좀 쉽게 빠지지 않는,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금리 하락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위치가 4.17%면 썩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다음 주에 CPI 보고 이 데이터가 좀 내려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주요 발언들 정리를 해보면, 그러니까 오늘 뭐 비슷한 발언들 되게 많았는데 뭐 성장 유지되고 인플레이션 진정되고 연착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긍정적이다. 그리고 증시가 안 좋게 되면,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연준이 어차피 또 금리 내릴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낙관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. 그다음에 라이언 데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5,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. 근데 고비 때 보유한 투자자들, 그러니까 천 단위 돌파할 때마다 뭐 1,000, 2,000, 3,000, 4,000, 5,000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있는데, 천 단위 돌파할 때마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이 결국 수익을 냈다.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. 왜냐하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천 단위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갔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. UBS에서는 5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. 그리고 증시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.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같은 경우는 랠리가 세게 나와서 과매수권에 접어들고 있어서 조금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.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.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오늘 0.6% 정도 올라가서 주초에 우리 시장이 개장이 됐다라면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,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은 되게 강했을 것 같아요.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다.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전후에서, 그러니까 직후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증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데, 이게 보시면 처음에는 금리 딱 올리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좀 안 좋게 반응했거든요. 그러니까 직후에는 올라갔다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죠. 그랬다가 추세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는 금리 인상이 중간 정도 도달했을 때, 그때부터는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보다 5%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증시가 하락한다.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이제는 언젠간 내리겠지.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.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든가 등등, 아니면 또는 너무 금리를 낮춰서 일정 수준 복원을 해놓는다라든가, 하여튼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그 이유에 적응을 하더라. 이런 어떤 통계,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근데 뭐 지금 이제 또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제가 계속 이걸 하게 된다라면, 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또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. 그럼 또 이번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